버튼 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FDA에서 CRL 원문을 공개를 해버렸죠. 공개를 했는데, 자, 6월 달에 HLB의 블로그에 올라왔던 지금 FDA가 지적한 사항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CMC 문제만 남았다. 마지막 단 한 가지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내용은 아니었죠. 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문을 이 챗GPT로 번역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호재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호재라기보다는 숨기고 있던 내용들이 들춰져 버린 아주 안 좋은 내용이죠. 한 가지 문제, 딱 한 가지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공개하고 싶지 않던 이런 지부책 같은 거 라고 볼 수 있죠. 영업 비밀이다 라고 하고 계속 숨기던 부분을 FDA가 공개를 해버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L에서 공지사항에 올린 이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챗GPT가 이 원문을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 원문을 해석을 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자, 리보세라닙 정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귀하의 수정본을 접수했고 이는 조치서에 대한 완전한 답변으로 간주된다. 저희는 이 신청서 수정본 포함해서 검토 완료했고 현 상태로는 본 신청서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래는 이번 조치의 사유와 가능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고사항을 기술했다. 자, 리보세라닙의 안전성 유효성은 SHR 1210과 캄넬주맙과 병용했을 때만 입증이 되었으므로 이 캄넬주맙에 대한 규제 승인 조치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리보 승인을 하지 않겠다. 자, 처방정보 현재로서는 제한된 라벨링에 대해서 언급을 유보하고 신청서가 적절하게 보완된 이후에 평가하겠다. 라벨링 검토 자원은 프리스크립션, 드럭 라벨링 리소스와 뭐 이런 부분이 웹사이트 그리고 처방 정보 요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라벨링 형식상의 주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벨링을 수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SRPI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처방 정보가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형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FDA는 리보 단독 사용 승인은 불가하다. 그리고 캄넬주맙이라는 다른 약물과 병용된 안전성 요소만 입증이 되었으므로 캄넬주맙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리보세라닙 승인도 가능하다. 또한 라벨링 제품 설명서 보완이 필요하며 규정에 맞게 수정 후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신청했을 때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보의 안전성과 유효성, 캄넬주맙과 병용했을 때 입증되었으므로 캄넬주맙에 대한 규제 승인 조치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승인된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다. 자, 그리고 비모에 대한 부분, 따라서 해당 실사는 재제출 시점까지 연기될 예정이다. 처방정보, 현재로서는 제한된 라벨링에 대해서 언급을 유보하며 신청서가 적절히 보완된 이후에 평가하겠다. 라벨링 검토 지원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라. 자, 이 체크리스트는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라벨링 형식상의 주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포장 및 용기 라벨링, 현재로서는 제한된 라벨링에 대해서 언급을 유보하고 신청서가 적절히 보완된 이후에 평가하겠다. 자, 요약은 리보세라닙 단독 승인은 불가하다. 캄넬주맙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지 리보세라닙 승인이 가능하다. 비모가 완료되지 못했으므로 재제출 시 다시 진행한다. 제품 설명서 라벨링과 포장 용기 라벨링 보완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자, 이 두 개를 다시 챗GPT가
또 이렇게 전해준다고 하죠. FDA가 리보세라닙을 승인하지 않은 핵심 사유는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리보세라닙과 병용만 입증이 된 상태다. 병용을 했을 때만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규제 승인, 즉 미국 FDA에서 허가가 먼저 있어야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리보 단독으로는 허가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캄넬주맙에 대한 규제 승인이 먼저 나야지 병용요법을 승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임상실사 비모 미완료. 두 번째 문서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 자, 그리고 라벨링 제품 설명서 포장 용기 미비. FDA는 제한된 처방 정보 및 포장 용기 라벨링이 규정에 맞게 충분히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SRPI 체크리스트와 관련 FDA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완 후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 형식적 규정적 미비 보완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리보세라닙 자체보다는 항서작의 미승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엘레바이첩이 단독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자, 지금 항서작을 보유한 중국 항서작의 FDA 승인 진행이 전제 조건이 되는 상황이다. 자, 캄넬주맙을 보유한 항서작의 FDA 승인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자, 절차적인 문제, 비모와 라벨링은 보완 가능한 기술적, 행정적인 이슈다. 재제출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캄넬주맙의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캄넬주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뭐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항서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긴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서는 이제 또 반기보고서 이런 부분에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7월 달에 미팅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또 현재 비밀로 되어 있죠. 비밀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고 이제 연내 재신청은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일 뿐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많다. 이 상황들이, 지적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완전한 재제출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